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노동절인 어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안 합의가 초읽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19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인 75%를 기록했습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분발해야겠지요?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단식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나팔수가 바로 홍준표 후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구속된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감을 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노동절인 어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노동자의 명절인데 노동자가 쉬지 못하고 작업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것인데요.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삼성중공업 정규직 직원들은 필수 인력 일부만이 현장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회사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휴일에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줄어드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다음 달 인도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인 어제도 협력업체 노동자 15,000여 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안 합의가 초읽기에 돌입한 것인데요. 어젯밤 바른정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은 유승민 대선 후보와 최후 담판을 벌였는데 회담 결과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지율 20% 선에 육박한 홍준표 후보가 5%대 지지율에 머문 유승민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어젯밤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등 비유승민계 의원 14명은 홍준표 후보에게 집권 후 개혁적 보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홍준표 후보는 보수 개혁을 함께하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옛 새누리당 의원 시절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승민 후보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인사 등을 부탁한 12명의 인사 중 최소 2명은 실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갔고, 유승민 후보도 안종범 수석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사직 위기에 처한 지인들은 관련 계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인사청탁은 검찰 수사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9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인 75%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로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약 30만 명인데 이 가운데 75%인 22만 명이 세계 204곳의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투표자 16만 명보다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고령 재외 투표자는 러시아 연해주 동포인 101살의 한기봉 할머니였습니다. 한기봉 할머니는 딸 부부의 차에 타고 집에서 280km 떨어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까지 왕복 8시간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SNS를 보니까 편도 800km 거리를 다녀오신 그런 유권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우파 단체 자금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했습니다. 어버이 연합의 관제 데모 의혹, 지난해 4월에 불거졌지요. 의혹 제기 이후 1년여가 지나서야 정권 교체가 임박하자 윗선 규명 수사를 본격화하는 셈입니다. 검찰은 한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소환했는데 그동안 보수단체 관제 데모와 자금 지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의 윗선을 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런 가짜 뉴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는 일상적 수준의 소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식이라 하면 절제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교정당국은 친박단체들의 내부 SNS에서 주고받는 거짓 정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박근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친박단체들이 자극적인 선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 조직 일명 알파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겨레가 국회 정보위원회와 사정당국 관계자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국정원 직원 박모 씨는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계좌로 2천여만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김성욱 대표는 알파팀이 꾸려진 200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알파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국민 세금인 국정원 예산이 우파 단체의 여론 조작에 사용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치활동 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사항입니다. 한겨레 21이 보도했습니다.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인데, 우병우는 청와대 소속, 임종헌 차장은 대법원 소속으로 공식적인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계속 추진했지요.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들은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국 법원 가운데 판사들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는 15일 단독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법과 서울 남부지법, 대전지법과 인천지법도 직급별 판사회의를 열어서 같은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적절하다면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일전에 목요일 출연자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북미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엊그제 트럼프는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두고 젊은 나이에 정권을 잡은 아주 영리한 자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 지도자를 만난 미국 최고위급 관리는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유일합니다. 네, 17년 만에 북미 접촉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하준석 군은 교명, 즉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초등학교 부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하준석 군은 다른 학교 아이들이 똥학교라고 놀린다며 학교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준석 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대변초등학교입니다. 하준석 군의 공약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동창회와 마을 이장 등과 함께 교명 변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학교 이름을 바꾸려면 졸업생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뒤 부산시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준석 군 괴력인데요.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실천력, 정치력, 박수를 보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 이어드립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
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6명의 해직 노동자가 단식을 진행 중입니다. 해직 노동자들은 무려 18일째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해고는 또 다른 사망 선고라고 외치고 있지만 대선에 묻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 10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 한가운데입니다. 해직됐거나 해직 위기에 놓인 서로 다른 회사 출신의 노동자 6명이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옥상에서 1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직으로 7년 일하다 직장이 폐쇄된 김혜진 씨는 마지막 몸부림이란 심정으로 농성장에 올랐습니다. 이름 없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재해로 하루에 7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모욕적 대우와 무리한 초과 근무를 중단해달라고 한 게 전부였던 오수일 씨는 하소연할 곳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면 조합진이 계약을 해지해서 업체를 쫓아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김관진 안보실장과 통화했던 맥메스터 미국 안보보좌관은 사드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사드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한미약정서와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은 우리나라가 제공하되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전적으로 미군 몫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소파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정부가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미국이 실제로 재협상을 요구해올 경우가 문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김종인 전 의원은 개혁공동정부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았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차기 정부 구상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JTBC 보도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 개혁공동정부에 관해서 발표를 한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좀 엇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됐는데 오늘 아침 박 전 대표가 라디오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이 모두 와전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혁공동정부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도 와전됐고 내년에 개헌을 하겠다 이런 말도 와전됐다는 설명입니다. 예. 와전이라면 이제 사실과 다르게 전해졌다라는 건데 사실과 다릅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어제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도 개혁 공동정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개혁 공동정부라고 얼굴 같으면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지 않겠다. 직접 홍준표 후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혁 공동정부의 파트너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군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사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국방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JTBC 보도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김관진 안보실장은 재협상 가능성을 맥마스터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대로, 기존의 약속대로 갈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10억 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다면 김관진 실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뭐 얼마 뒤면 금방 알게 될 거를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유감스럽게도 그 사이에 정권이 끝납니다. 아주 묘한 시기에 이 문제가 걸려버렸고 이 문제 행위자는 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전해야 되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그다음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 이 세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일단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안보 참모 입장에서는 곧 사표 쓰고 나갈 사람인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금방 재협상이 안 된다면은 어쩌면은 차기 정부로 이 문제를 미뤄서 계속 이어갈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그게 바로 재협상의 실체가 될 수 있고요. 또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때 수행했던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다음 대통령이 사드 문제는 결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의 이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좀 복잡하지 않은가. 그래서 김관진 실장하고 재협상을 해도 중간에 나갈 파트너라는 이런 점들이 무언가 있는 그대로 재협상의 요구를 전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도 해보는 것이죠.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김관진만 아는 사드 도입의 비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맥메스터 보좌관에 의해 탄핵당하는데 이후에 나온 뉴스. 하지만 맥메스터 보좌관이 밝힌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청구 발언이 정당하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인터뷰를 짚어보면 재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당초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은 원래 한 몸, 한 생각이라는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해석. 트럼프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에다가 비용을 대라고 통보하라고 누구한테 지시했겠느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입니다. 그 안보보좌관이 트럼프한테 지시받은 내용을 이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김종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측이 사드를 중국 방어용이라고 못 박았다고 부연. 홍주 부지에 사드가 들어오던 바로 그날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 사령관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한국하고 중국과 북한을 방어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 이걸 이제 IAMD라고 합니다. 이건 중국 방어 견제용이에요. 그것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 사드는 중국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것을 최초로 저는 노골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봅니다. 2014년 6월 18일 국회 대정부질의 현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의 정홍환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 미국이 사드라는 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 한반도 도입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떤지 좀. 그러니까 앞으로 전혀 들어올 계획이 없다. 확실합니까? 예, 이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국무총리마저 부정하는 사드 배치. 하지만 3년 전부터 유일하게 미군이 자기 돈 내고 사드 설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관료가 있었으니 현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우리 돈이 아니고 미군의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제가 열려를 한 겁니다. 결국 한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비용을 우리한테 요청할 것이고 이것은 비용 요청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우리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는 미국의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 배치에 정면으로 반대했는데 방금 장관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했어요. 이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전 범위가 동아시아 범위가 아니고 순수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 근데 중국이 바보입니까? 오늘의 날씨.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낮부터 전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부산 21도, 대구 26도, 대전 2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건조주의보가, 특히 강원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2일 화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